아니, 솔직히 저도 이 문제 보고 좀 풀다가 바로 넘겼습니다. 진짜 이게 뭐지 하고 넘겼어요. 자, 안녕하세요. 신쌤입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이제 우리 화제 28번 문제죠. 우리 이번에 치러진 2024학년도 6월 평가원 28번 문제. 엄청 이제 어렵다고, 29, 30보다 더 어렵다고 이제 소문난 그런 이제 문제죠. 자, 요거 문제 한번 쌤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과연 이제 평가원의 출제 의도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우리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28번 문제는 이제 사실 다른 선생님들이, 다른 강사분들이 이제 풀어준 아주 좋은 풀이들이 많기 때문에 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문제를 풀이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제 과연 이 문제의 출제 의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질게요. 일단 상수가 있는데 A 상수가 이제 A가 양수라고 좀 현재 준 상태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함수가 연속이다라는 이 조건을 줬어요. 과연 이 연속이라는 말을 왜 줬을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지? 가조건을 보시면 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지금 요게 요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항등식이란 얘기야. 그럼 항등식이라는 얘기는 결국 이 두 식이 표현만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똑같은 식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결국 무슨 말이야? 어떤 것도 있겠어. 뭐 같은 숫자를 어떤 대입을 좀 해도 괜찮고요. 그죠? 아니면 어떤 주기성이나 혹은 대칭성 같은 이런 성격 같은 것도 당연히 동일하겠죠. 뿐만 아니라 뭐 최대값이나 혹은 최소값 같은 것도 당연히 동일하겠고, 그지? 결국에는 그냥 두 함수가 그냥 똑같은 함수예요. 똑같은 함수인데 표현 자체가 다를 뿐이니까 결국 여러 가지들을 해볼 생각들을 하셔야 되겠는데, 당연히 뭐 처음부터 뭐 주기와 대칭, 최대, 최소 이런 것들을 바로 하기는 좀 힘들고요. 제일 이제 만만한 게 대입이죠. 수치 대입법인데, 저 이제 나조건을 보시면 0과 2를 대놓고 뭔가 이렇게 관계식을 주면서 뭔가 0과 2를 대입을 해달라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딱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아마 이 식에다가 x에다 0 한번 대입하고 2 한번 대입하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아마 이제 이렇게 0과 2를 대입하면 이런 식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지금 보시면 결국 여기가 똑같아요. 이 식이 현재 똑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같다고 놓고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f0이 f2 플러스 1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자리에다가 f2 플러스 1을 각각 대입을 딱 해서 계산해주면 아마 f2에 대한 식이 딱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 아마 해주시면 f2라는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 그리고 f0이라는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두 개가 아마 나올 겁니다. 추가로 이 f0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아마 a 플러스 b 값까지도 나올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아마 4분의 3이 나올 겁니다.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그래서 아마 이렇게 세 개를 알아낸 거는 여러분들 다 했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 문제를 받았을 때 딱 이렇게 3개 구하고 끝났어요. 3개 구하고 아씨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하고 일단 시간은 가니까, 저도 100분을 딱 맞추고 이제 시험을 본 거라 일단 시간은 가니까 어떻게 하지 하다가 한 2분 정도 얼타고 안 되겠다 해서 29번을 넘어갔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 3개는 아셨을 텐데 그 다음부터가 중요하죠. 그 다음부터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한번 우리가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가 않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사실 조금 안 쓴 조건이 하나 있다면, 일단 요거 안 썼어요. 그러니까 뭘 안 썼냐면 여기서 그냥 일부 이제 0과 2만 대입한 것 뿐이지, 사실 요 막 코사인 파이 x 뭐 사인 파이 x 뭐 요거 들어간 거죠. 요걸 어쨌든 안 썼어요. 뭔가 다 쓴 느낌은 아니고요. 그리고 연속이라는 이 조건을 안 줬어요. 안 썼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연속이라는 함수 이 생각을 하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fx라는 함수를 그럼 알아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f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두 개를 알아냈어요. f0과 f2에 대한 두 개의 정보를 알아냈어. 그러면 이걸 토대로 쌤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현재 0을 집어넣으면, 자, 0을 현재 집어넣고 여기 2를 집어넣으면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대충 여기 찍힐 거고,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여기 찍힐 거예요. 지금 현재 자, 여기 이 부분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인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러고 끝이에요. 그리고 몰라요. fx에 대한 정보가 안 나와 있어, 지금. 그죠? 이렇게 두 개만 알고요. 나머지 모른다는 얘기야. 그럼 쌤, fx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 뭐 있겠죠. 왜냐면 요걸 통해서 fx를 구하라면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게 지금 아마 이제 대부분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이제 푸셨을 텐데, 이게 지금 이제 플러스 1만 해주면, 그러면 이 식이 f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으로 딱 바뀌면서 여기도 플러스 1 해주고, 그래서 이제 양변에 이제 루트를 이제 씌워주면서 그 1만 넘겨주면 약간 이제 2차 방정식 근을 찾는다는 느낌으로 fx를 구하라면 구할 수 있습니다.
예, 구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함수가 나와 있으니까 뭐 어떻게든 뭐 미분해보고 뭐 하면 뭐 어쨌든 뭐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전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과연 이 문제가 이 fx를 정말 구해야 되는 것인가? 그죠? 그런 생각이 든 거죠. 물론 이제 그렇게 풀 수도 있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과연 이렇게 fx를 다 구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또 해봤고, 심지어 이 오른쪽에 있는 함수가요, 결코 또 간단한 함수도 아니에요. 그죠? 물론 이제 요거 자체는 그런 엄청 어려운 함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여러분 이거 미분해보면 알다시피 미분하면 이거 식이 엄청 길어져요. 엄청 길어지고, 물론 이제 정리를 하면 좀 그나마 이제 간단해지는데, 이것도 어쨌든 간단한 건 아니잖아요. 완전 간단한 함수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름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미분해서 이 그래프를 또 그려요. 그죠? 그렇다 쳐. 그렇다 쳐도 아까 말했지만 그럼 여기다 이제 루트도 씌우고 막 플러스 마이너스도 따져야 되고 여기 또 1도 더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출제에 내가 뭐지? 쌤이 계속 고민을 해본 거야. 그러다가 이제 문득 든 생각이 그 생각이 든 거지. 뭐냐면 아마 이런 생각을 좀 하신 분들이 꽤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식을 보면 굉장히 치환하고 싶다는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굉장히 치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fx를 막 t로 치환하고 싶을 거예요. 그럼 치환하면 이게 t제곱 플러스 2t라는 그래프가 딱 되거든요. 그러면 t제곱 플러스 2t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뭐 너무 쉽죠, 그죠? 마이너스 2랑 0을 딱 지나는 이런 그래프예요. 그죠? 이런 그래프야. 그래서 이게 이제 t제곱 플러스 2t의 그래프를 쌤이 그린 건데, 근데 아시다시피 치환하는 행위는 굉장히 이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떤 함수의 최대값이나 최대값이나 최소값 같은 거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뭐 치역 정도를 따질 때, 치역 같은 것들을 따질 때는 치환을 하는 것도 되게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죠? 어차피 치환을 해도 그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나 치역 같은 게 변하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함수 자체의 그래프는 이제 좀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다른 것들은 좀 체크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t로 치환하면 치환한 순간 이 t제곱 플러스 2t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좀 약간 치역이나 혹은 뭐 최대, 최소 이런 것들만 이제 얻어낼 수 있는 정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t제곱 플러스 2t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그런데 과연 이 그래프가 전부 다 사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아니죠. 왜 아니냐면 지금 쌤이 fx를 t로 치환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fx의 치역이 결국 이 t한테는 정의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치? 근데 지금 제가 fx 그래프를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 t의 정의역이 어디까지 사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t가 도대체 여기서 정의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뭐 당연히 뭐 전부 다 살 수도 있겠지만 모른다는 얘기야, 그지? 하지만 제가 딱 알아낸 정보가 일단 f0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2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어쨌든 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3 이 두 개만큼은 적어도 정의역을 갖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한 대충 여기 있을 것이고, 그죠?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대충 여기 있을 것이고, 그죠? 여기 가운데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쯤 있을 거니까 일단 요 두 점은 무조건 이제 있는 거죠, 정의역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값이랑 이 값은 무조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외에는 몰라. 하지만 연속이라는 조건을 여러분 줬단 말이야, 그죠? 연속이라는 조건을 줬으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이게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갔다 연결될 수도 있지만, 확실한 건 여기랑 여기는 무조건 치역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죠?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하나 딱 그으면 그럼 무조건 점 하나 무조건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반드시 어쨌든 이 부분은 무조건 다 치역으로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즉슨 여기서 다 정역으로 가질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은 뭐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살아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죠? 뭐 그 위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마이너스 2분의 3까지 요 사이의 범위는 무조건 정역으로 가질 거라서 결국엔 그림이 어떻게 된다? 이만큼은 살아 있다는 얘기예요. 이만큼은. 뭐 다른 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연속이라는 조건 때문에 이만큼은 살아 있다, 그지? 근데 엄청난 조건이 있죠. 딱 이만큼이 살아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2차 함수의 극소, 이 아래로 볼록한 이 볼록 지점을 지난단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죠. 이게 지금 여러분 뭐냐면 최소값이잖아, 맞죠? 그리고 최소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을 직접 집어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그래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왜? 어쨌든 딱 그 최소값을 갖는 그 지점을 우리가 어쨌든 이 치역을 가지거든요. 어쨌든 연속성에 의해서. 그래서 확실하게 이게 얼만큼 살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한마디로 최대값은 몰라요.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니까. 하지만 최소값은 확실하게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이 왼쪽 함수에서 알아낼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최소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쌤, 어디에서요? 어디에서냐고요? 그건 몰라요, 나도. 왜 모르냐면, 이게, 마이너스 1일 때거든요? fx가 마이너스 1일 때인데, f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언젠지 몰라요. 몰라요, 우리도. 그죠? 만약에 뭐 이게 이렇게 직선으로 내려왔었다면,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건너는 지점은 여기 가운데일 거니까 1이겠지만, 근데 모르잖아요. 그냥 이어져 있다는 것만 알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얘기죠. 장소는 모르겠고요. 알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오른쪽 함수예요. 이 오른쪽 함수도 굉장히 재밌어요. 왜 재밌냐? 이 함수도 사실 굉장히 치환이 어려워요. 그죠? 이 함수도 코사인 파이 x라는 친구를 만약에 t로 치환하시면 그럼 이게 a에 t세제곱 곱하기 2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상하값 정의해서 1-t제곱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얘도 사실 치환이 마려워. 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치환을 하면 그래프는 좀 많이 뭉개지고요. 대신에 최대값, 최소값 이런 건 이제 챙길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방금 왼쪽에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찾아냈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 이 함수도 치환을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왜? 저는 이제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다 요거에 좀 집중을 할 거니까. 그래서 이 친구의 최소값을 좀 찾아보고 싶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러면 이 친구를 한번 우리가 미분을 해봐야 된단 말이죠. 자, 제가 새롭게 다시 여기다 썼는데 아까 이제 요 코사인 파이 x랑 이렇게 사인이 들어갔을 때보다는 그래도 한결 좀 가볍죠. 그래서 요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미분 괜찮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미분을 하면 이렇게 도함수가 나오게 되거든요. 미분하는 과정은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럼 여기 이제 도함수인데 이제 대박인 건 어차피 a가 양수예요. 그죠? 양수란 조건을 줬고 또 여기도 양수고 얘도 양수고 전부 다 양수고요. 요건데 지금 우리가 이 코사인 파이 x를 t로 치환했기 때문에 이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예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사이에서는 얘도 양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확실한 건 이 전부가 다 증가란 얘기죠. 자, 그러면은 도함수가 결국에는 증가니까 결국 얘는 그래프가 그냥 대충 이렇게 증가할 거고 결국에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살아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결론은 뭐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이렇게 증가할 거야.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 1에서 뭘 갖는다? 최소값을 갖는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을 갖는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코사인 파이 x가 이 친구가 마이너스 1일 때 이 친구가 마이너스 1일 때 이 친구가 최소값을 갖는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최소값을 얼마 갖는지는 여기서는 알 수 없죠. 그런데 대박인 거 그거 여기서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 제가 볼 땐 여기서 출제 의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함수가요. 어쨌든 치환을 하면 좀 괜찮아요. 그죠? 얘는 얘대로 치환하는 게 좋고 얘는 얘대로 치환하는 게 좋은데 이 친구는 이 친구대로 치환하면 뭘 알 수가 있냐면 연속성에 의해서 결국 치역이 나오고요. 정확하게 치역이 부분적으로 나오죠. 부분적으로. 다는 안 나오지만 어쨌든 이 치역이 결국에는 이렇게 정역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 부분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고 결국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오른쪽은 얘도 역시 치환을 해요. 치환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렇게 이 친구의 이제 치역이 이렇게 정역이 들어가고 그 정역 내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데 얘는 이제 반대로 어디서 최소값을 갖는지가 나온다는 얘기지. 결국에는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낸 거니까 결국 이 왼쪽은 최소값 자체를 알려줬고 이 오른쪽은 최소값을 갖는 장소를 알려준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 여기서 출제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이 문제는 결국에는 이 항등식이라는 이 서로 다른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함수인데 이 왼쪽은 결국에는 최소값을 구해라. 대신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연속성을 사용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얘 같은 경우에는 최소값을 구해라. 최소값을 갖는 장소를 구해라. 근데 그 과정에서 미분을 사용해라. 이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 결국 요거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을 가지니까 요 t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아마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a에 이제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다. 요거 알게 되는 거고 아까 여기서 마이너스 4분의 4 위에서 아까 구했죠? 요거.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연립을 해주시면 a, b 값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정답이 나오는 거고. 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풀이법이 되게 많아요. 이거 보니까 굉장히 뭐 이렇게 루트를 씌워서 쓰는 풀이법도 있고요. 물론 그거 되게 좋았어요. 저도 처음에는 루트로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평가원의 의도는 아무도 몰라요.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건 이제 그들만이 아는 거라서 저도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하지만 이제 제 해석은 그렇다는 거예요. 제 의견은 결국에는 두 함수를 각각 치환을 해가지고 치환해가지고 이제 최소값으로 두 함수를 이렇게 연결시키자는 얘기죠. 아시겠죠? 근데 그 연속성을 여기서 이 정의역을 잡는데
요 정의역을 잡는데 이 연속성을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다는 얘기예요. 물론 반박시 여러분들 의견이 다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제 의견을 좀 피력을 하고 자,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